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광주 지역 사무소에서 불거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역 사무소의 성범죄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지 이틀 만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고발장 접수 뒤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가 됐던 모든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광주 지역 사무소에서 성비위 의혹이 있어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지난 14일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가량 지난 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지금 성폭력 무관용 원칙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적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지난 14일 중앙당에 신고됐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민주당은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민주당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철거왕이라고 불린 업자의 관련 업체가 이면 계약을 맺고 철거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왜 붕괴된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철거왕이라고 불린 이금열 씨가 세운 다원그룹의 계열사인 철거업체 다원 ENC.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면과 지작물 철거 작업에만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철거 전반에 이면 계약 형태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1억 원의 건축물 철거를 수주한 한솔기업이 다원 ENC와 이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사비를 7대3으로 나누기로 하고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한솔기업 대신 다원 ENC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임의의 방식대로 공사를 지시한 혐의로 다원 ENC 현장 소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한솔기업과 다원 ENC가 이면 계약을 맺은 과정과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잔해물을 치워보니 건물 지하층을 받치는 구조물이 V자 형태로 꺾인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지하층에 토사나 폐기물을 채우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져 수직 하중을 버티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지난 17일 광주시가 발표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조정안을 전면 공개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계획 조정안의 경우 시민이 이용한 공원 면적은 줄고 연면적과 용적률은 크게 높이는 등 광주시가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가 사업조정협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며 이번 사업계획 조정안을 전면 공개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무안공항에서 김포 구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취항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이뤄진 국내선 신규 취항이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줄기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공항을 떠나 김포로 가는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차고 오릅니다. 하이에어사가 무안공항에 투입한 ATR 72-500 기종으로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탑승 인원은 50명,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일 한 차례
무안 김포간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특성상 50인승을 기준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무안공항에서 김포, 제주, 나중에는 대만이나 저희들이 대마도로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항으로 판단하고,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항공기는 비행 고도가 5,000m가량으로 다른 기종보다 더 낮아 한반도의 풍광을 더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연료 효율은 더 높아 비행기 한 대에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2대를 보유한 하이에어 측은 현재 서울, 울산, 제주 등을 운행 중이며 이달 말에 한 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청실호가 켜졌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썰렁한 대합실, 먼지만 휘날리는 그 활주로 과감히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고 김포 노선 취항 축하드립니다. 특히 무안에서 김포 구간에 정기 항공 노선이 취항한 것은 11년 만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코로나로 관광업계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하이에어의 항공기 취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전남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남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학습 격차 해소와 함께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남은 임기 동안 창의 융합 인재와 전남형 미래학교 육성, 자녀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빛 원자력본부가 영광FC 중등부 축구 꿈나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국대회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해 최상의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형 버스를 전달했습니다. 한빛본부는 영광FC 중등부 차량 지원 외에도 영광 지역의 예체능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강진만 해역에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낙지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진 연안낙지 준학협의회 어민들은 강진 마량항 인근 해역에서 남핵 방지와 어족자원 보호 결의대회를 갖고 어린 낙지 2,5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광주 칠석 보싸움놀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광주 칠석 보싸움놀이 보존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 대표 대동한마당 민속놀이인 보싸움놀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곡성군이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섬진강 침실습지는 한반도 고유 어종 등 655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섬진강 생태계 보고로 섬진강의 무릉도원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북구의 한 동전 노래방 방문자 2명과 서구의 한 병원 의료진 1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해외 유입 1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북구의 동전 노래방 방문자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 동전 노래방을 방문한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고 현장 영향평가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이루어졌던 해남군 우술제에서 5.18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직후 봉분이 만들어졌다는 증언을 토대로 발굴 작업을 벌여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해남 지역 5.18 사망자 가운데 시신을 찾지 못한 1명이거나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을 놓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5.18 당시 해남에서는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3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2명만 사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가치 계승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18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5.18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직당한 기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학살과 언론 학살을 기억해 유사한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남이 청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전남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광업계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전통시장 8곳과 지역 유통업체 등이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참여합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주기 위한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가 다음 달 11일까지 개최되며 광주 전남에서는 남광주와 목포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 8곳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신세계도 다음 달 1일까지 중소 패션 업체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며 금호타이어 역시 행사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9로 전달보다 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110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으로 100으로 정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은 2만 6천여 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광주시는 소득과 재산조사 등을 거쳐 2만 6천여 가구를 선정했다며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 교육과 실습을 수료한 간호사와 조산사가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모유 수유 등은 물론 신생아 목욕과 수면 교육을 돕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고 기온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광주 29도, 담양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들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새벽에 소나기가 아닌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보성의 경우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나주 18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은 있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곡성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 27도, 영암 28도, 장흥 26도까지 오르겠고요. 1도가 예상됩니다.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